글쎄요. 부부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지난주 부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범인을 경찰이 붙잡았다,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 이제 추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당시의 상황을 먼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요. 지난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아버지가 숨졌다, 이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실제로 그 70대 남성이 방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, 그리고 그 주변에 가족들, 딸과 그리고 그 70대 남성의 아내는 그 몸에는 결박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범인은요, 당시에 그 집 안에 있었던 240만 원을 들고 이제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, 경찰이 이 범인을 붙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240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하는 뭐 의문점을 갖고 있었을 때, 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한 그 자백을 받아냅니다. 한 여성이요, 자신이 살인을 청부했다,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는데, 알고 보니 이 여성이 그 70대 숨진 남성의 아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금 오윤성 교수님,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, 즉 아버지는 사망한 채 발견됐고 아내와 딸은 결박당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청부살인과 연관될 수 있었을까요? 물론 이제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가 자수를 하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. 아하, 네. 사실은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.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면을 하고 침입을 한 그 남성이 4시간 동안 그 범죄 현장에 머무르면서, 통상 보면은 이 강도가 말이죠. 네. 어떤 범행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. 네. 그런데 4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의 딸을 위협을 해서 결박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지문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요. 네. 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뺏거나 또는 유선전화를 끊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을 하면서도 네.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등등이 네.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그 일반적인 그 강도 살인으로 보기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.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. 결국은 이 피해자의 그 아내인 네. 69세 여성이 그 결국 자신이 이제 그 청부를 한 그런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. 청부라면요, 여러분, 청부살인이라면, 청부살해라면 내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, 네. 이 아내라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대체 어떤 점이 수상했던 겁니까? 일단 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딸에 대한 조사가 있었겠죠. 그런데 그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고, 그리고 뭐 굉장히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니까 이 아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제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중에 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일부를 털어놨다고 하는데, 그러다가 지난 6일 오후에 이 여성이 직접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. 보니까요, 일단 경찰이 당시 결박이 당했다, 즉 뭔가에 묶여있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상대로, 왜냐하면 가족을 상대로 조사한 건 일단 기본적인 수사 절차랍니다. 왜냐하면 그 남편, 즉 딸에게는 아버지겠죠. 남편이자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소에 같이 있었던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죠. 그런데 피해자 조사에서 뭔가 아내가 수상쩍었답니다. 결박 장소, 즉 묶여있던 장소와 방법을 물어봤는데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했대요. 뭔가 여기서 경찰이 낌새를 알아챕니다.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, 네. 이 아내란 사람이 대체 왜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, 즉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됐을까?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, 그러면? 네, 지금까지 수사가 뭐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, 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, 아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내가 내 배우자, 남편에 대한 그 살해를 교사한 것은 맞다. 네. 그런데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40년 전부터 네.
즉 신혼 때부터 아하. 살림살이에 너무 관여가 심했다. 네. 특히 이제 뭐 비누 하나하나까지 다 따질 정도로 살림살이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고 또 무시당했다라는 네. 말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이 아내가 이제 5천만 원을 이 피의자 부부,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행한 그런 그 행위자의 그 부부에게 빌려줬는데 이렇게 빌려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고요. 네. 이 일을 이제 그 이유로 해서 또다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결국은 이러한 점을 동기로 해서 네. 이제 그 자신의 배우자, 즉 남편에 대한 살해를 교사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혔습니다. 아하. 자,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 처음에 알게 됐고, 알게 된 이후에 이 청탁한 할머니 2층 집에 사는 새들을 사는 사람이 새를 안 주고 도주를 해버리고 집에 물건도 안 빼고 하니 그 관련 소송을 하면서 이 살해 실행을 한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예, 법무사 뭐 다니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친분이 쌓였고 그 와중에 이제 채무가 한 5천만 원 정도 생긴 거예요. 살해하고 나서 조용해지면은 한 3천만 원 더 주고 나중에 뭐 사업이나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자금을 떼주고 뭐 생활비도 좀 주고 이래 하겠다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요, 더 기가 막힌 건 홍순빈 아나운서, 이들의 이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? 이 숨진 70대 남성이 뭐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택시 안에서 지난 3월부터 2차례에 걸쳐서 이 아내와 그리고 이제 그 살해를 저지른 그 남성이 살해를 이제 2차례나 저지르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이제 택시에서 숨지게 하는 건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계획을 이제 잡았던 겁니다. 최명기 원장님, 돈 8천만 원에 자신의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. 이 아내라는 사람이요.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되게 컨트롤 당하는 거를 싫어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아내 측의 주장이고요.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네. 청부 살인을 지시하고 굉장히 이렇게 2번이나 실패했는데도 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로 딸이 모은 돈을 갖다 또 타인한테 빌려주고 하다가 보면은 네. 결국 이 아내도 본인은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네. 사실은 이 아내 역시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